안녕하세요. 30대 월천 아빠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부자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30대 월천 아빠가 직접 부딪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혼부부가 부자 되는 재테크 방법, 마인드 편입니다. 굳이 신혼부부로 대상을 한정한 건 재테크는 최소한 이때부터는 시작해야 먼 길 돌아가지 않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좋은 건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저는 사실 신혼 초에 많이 즐겁게 살아서 부의 길로 조금 늦게 접어들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지금처럼 재테크에 몰두했다면 아마 지금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신혼부부가 부자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 첫 번째 마인드는 평일의 시간과 주말의 시간을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평일에 경무로 지쳐 주말에는 보통 정신적 재충전을 위해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죠. 늦잠도 꿀같이 자고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쉬면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는 언제 하죠?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테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평일에는 회사를 위해 일하느라 내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에는 쉰다니. 평일의 시간과 주말의 시간은 같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말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죠. 똑같이 일찍 일어나고 어떨 때는 평일에 일하는 8시간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집중해서 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데이트는 책 읽으면서 하고 산책은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하세요. 어떻게 평일 주말 다 그러고 사냐고요?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었겠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나는 부자 되기는 글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부자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 두 번째 마인드는 허세를 버려라입니다. 취업 직후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는 소비할 일이 너무나 많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회에 나왔으니 차도 좀 타고 다녀야 할 것 같고 품위 유지를 위해 학생 때보다 옷도 더 좋은 브랜드로 사 입어야 할 것 같고 그럴싸한 시계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또 어떨까요? 스드메, 혼수, 예물 등등 많은 것들이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곤 하죠. 결혼 준비하면서 생애 첫 백화점 VIP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결정적으로 조심해야 할 생각 중 하나가 남들 눈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는 신혼집 마련해야지 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 도대체 신혼부부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러니 결혼 못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법입니다. 이룬 게 없으니까요.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데 충분한 자금과 자산이 있다면 굳이 재테크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자들이겠죠.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결혼 전 제게 신혼집 추천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과 성을 다해 예산에 맞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찾아드렸어요. 물론 매매로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안 사고 다른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상급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여 재정비 사업 이주 예정지 아파트에 말이에요. 이유를 물어보니 물론 이런저런 나름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래도 결혼하는데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살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니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드린 집은 당시 대비 2배가량 매매가가 올랐고 지인분은 여전히 전세 세입자로 계십니다. 전세 보증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허세를 버리셔야 합니다. 무엇이 장차 나를 부자로 만드는 행동인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소위 좋은 동네가 아닌 외곽이나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갑니다. 그런 당연한 일을 단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나 자신의 허세 때문에
부끄럽다 여기시면 안 돼요. 마지막 부자 되기 위한 재테크 마인드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라입니다. 이제 막 재테크에 관심 갖기 시작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살펴보면 목표가 아니라 꿈처럼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에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목표를 크게 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목표는 30억 자산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억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부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산 형성도 마찬가지죠. 우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책상에 앉아 이번 달 목표와 올해 목표를 쓰고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보세요. 이번 달 목표, 올해 목표를 이루시고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단계에서 느낀 성취감이 더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작은 목표를 이루며 쌓인 노하우가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목표들의 꾸준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